불굴의 투사라고 불릴 만한 선수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온전히 받아내고 이겨낸 선수죠. 이젠 사실상 선수 커리어 끝 아니냐? 돌아오더라도 이전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 하는 많은 우려와 불안을 종식시키고 2024 시즌은 다저스가 4년 만에 월드시리즈 챔피언이 되는 데 있어 팀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준 선수입니다. 완벽한 부활로 LA 다저스 불펜의 핵심이 되어준 블레이크 트레이너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시작을 보면 사실 어쩌면 월드시리즈에서 이렇게 훌륭한 기록을 작성하는 최고의 불펜 투수가 되었다는 건 놀라움의 일입니다. 그는 시작부터 고난과 역경, 그리고 좌절과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진학한 대학은 베이커 대학교입니다. 베이커 대학은 NAIA 리그 소속으로 우리가 흔히 미국 대학교 리그로 알고 있는 NCAA 소속된 대학이 아니었죠. 쉽게 말하면 2부 정도 수준의 리그에 포함된 대학교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너는 더 큰 야구를 하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받아 베이커 대학의 추천으로 NCAA 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명문대학 야구팀인 아칸소 대학으로 소속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뇨와 천식이라는 건강상의 문제가 심해지면서 아칸소 대학팀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1년 동안 병을 치료하는 시기를 가지며 야구를 그만둬야 하는 생각을 했던 시기였죠. 하지만 이내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사우스 다코타 주립대학교로 대학을 옮겨 본인의 야구 인생의 진짜 서막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시작이라고 했지만 그 시작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2010년 플로리다 말린스 전체 23라운드에 지명됐지만 계약까지 이르지 못하는 또 한 번의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어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2011년 강력한 강속구를 인정받은 그는 결국 드래프트에서 다시 지명받게 됩니다.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7라운드, 전체 226번이었죠. 전체적으로 다소 낮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 그가 걸어온 야구 인생만 되돌아보더라도 그에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 기적 같은 일을 시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트레이너의 훌륭한 커리어가 시작되었나? 그것도 아닙니다. 시작이 미약했던 만큼이나 그의 야구 인생이 야구 팬들의 눈에 들어오게 된 건 시간이 한참 흐른 2014년 26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워싱턴으로 트레이드 되었던 트레이너는 워싱턴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싱커를 본인의 것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트레이너가 있게 된 모체를 그 당시 얻게 된 것이죠. 평균 96마일에 달하는 그의 싱커는 빠르기도 빠르지만 던지는 팔은 다르지만 자완 싱커의 정점이라고 불렸던 잭 브리튼을 연상시킬 정도로 살벌한 싱커 각을 보여주게 됩니다. 큰 키와 큰 위치에서 찍어내리듯 던지는 그의 싱커는 정말 엄청난 각과 변화무쌍함을 보여주게 되죠. 그렇게 2014년 워싱턴에서 불펜 투수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빅리그에서 자신이 비빌 자리를 마련하기 시작하죠. 그는 그 이후 2015년, 2016년에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입니다. 각각 67.2이닝의 에라 3.86, 67이닝의 에라 2.28을 기록하는 아주 훌륭한 기록을 작성하죠. 특히 2016년엔 팀 투수 코치였던 그렉 매덕스의 형인 마이크 매덕스의 코칭을 받으며 싱커에 대한 이해도와 구사 능력이 좋아지며 그의 실력과 성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2017년 부진에 시달렸고 그의 가치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던 워싱턴은 그의 가치가 완전히 손상되기 이전에 그를 다시 원소속 팀이었던 오클랜드로 트레이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오클랜드에서 그는 인생 최고의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훗날 다저스와의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 엄청난 시즌을 말이죠. 2018년입니다. 30살, 이제는 완숙해진 나이에 들어선 그는 셋업맨과 클로저로 활약하며 68경기, 80.1이닝에 출장해 100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며 무려 에라 0.78이라는 아주 훌륭한 성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사이영 어워드의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로 그의 활약은 정말로 눈부셨습니다. 97마일에 형성되는 엄청난 각도의 싱커와 높은 각에서 떨어지는 날카로운 슬라이더. 그를 이 시대 최고의 불펜 투수로 만들기 충분한 위력의 공들을 이 시즌 매 경기마다 팬들 앞에서 선보였습니다. 18년에 완성된 시즌 이후 2020년 코로나가 한참이던 시기 그는 LA 다저스와 1년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저스의 우승에 일조하며 생애 첫 월드시리즈 반지까지 차지하게 되죠. 지금까지 그가 걸어왔던 길을 생각하면 2018년이 커리어 하이 시즌도 그리고 2020년의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도 절대 그의 인생에서는 없었을 것 같은 일들이었고 하지만 그는 이겨냈고 쟁취해냈습니다. 그런데 신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고 싶었을까요? 다시 한번 그에게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2022년 4월 그는 어깨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심상치 않았죠. 2021년 72.1이닝, 평균 자책점 1.9라는 2018년 다음으로 훌륭한 성적을 보낸 그에게 34살에 찾아온 이 어깨 통증은 정말 심상치 않았습니다. 트레이너는 이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지난한 재활 과정을 1년 내내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2022년 그가 던진 이닝은 단 5이닝. 그게 그가 던진 전부였습니다. 11월 이돼서야 결국 어깨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꽉 찼던 그에게 어깨 수술은 너무도 치명적이었습니다. 특히나 빠른 볼이 거의 전부인 불펜 투수에게 어깨 수술은 선수 생활 종식 선언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결정하지 못했던 게 그의 시간을 하염없이 흘러가게 만들었죠. 2022년 4월부터 그를 필드 위에서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젠 잘했던 한 명이 불펜 투수로 그저 그렇게 그의 이름은 거대한 빅리그 선수들의 이름에 가려져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24년 5월 그가 돌아왔을 때 사실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정말 중요한 축이 되어 팀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만들어내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는 그의 야구 커리어 전체가 그러했듯 이번에도 불굴의 투사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던졌죠. 이젠 불같은 파이어볼을 찾을 수 없었지만 그의 싱커는 여전히 아름다웠으며 타자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배트를 망가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이크 트레이너는 안주하지 않았죠. 시대의 흐름과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진화를 거듭합니다. 슬라이더를 버리고 스위퍼를 장착했고 스위퍼는 이제 싱커만큼이나 그의 최고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화려한 궤적의 스위퍼를 연신 보여주며 다시 한번 스스로를 최고의 불펜 투수 반열에 올려놓게 되죠. 특히 포스트 시즌에서 성적이 정말 좋았습니다. 로버츠 감독이 불펜진의 핵심 역할을 맡아줄 정도로 단연 압도적인 공의 위력을 지니고 있었고 그는 위기의 순간마다 팀을 지켜내는 선수였습니다. 대역전극을 이뤄냈던 5차전 피칭이 정말 눈부셨는데 불펜 투수가 전부 고갈되고 있는 시점에 그는 다저스의 위기를 지켜내며 팀이 우승할 수 있는데 정말 엄청난 공헌을 하게 되죠. 지금 돌이켜보면 트레이너의 이런 반등이 없었다면 지금 다저스의 우승도 어쩌면 없었거나 또는 매우 힘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은 이렇게 쉽게 했지만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지 되돌아보면 느끼는데요. 2년간의 공백, 그것도 어깨 수술을 하고 돌아온 선수가 이렇게 엄청난 피칭을 보여준다는 건 정말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술 전인 2022년 그의 평균 구속은 96.7마일이었습니다. 최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2018년엔 97.5마일이었죠. 올 시즌 그의 평균 구속은 94.6마일입니다. 작게는 2마일, 크게는 3마일, 즉 3.2km에서 4.8km 구속이 감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강속구 투수가 아니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의 최장점인 싱커가 더 이상 최장점이 될 수 없다는 점이죠. 그렇다고 컨트롤 피처도 아니었으며 많은 변화구를 구사할 수 있는 선수도 아니었기에 그의 부활은 정말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였던 스위퍼, 그 스위퍼의 장착 하나로 완벽한 부활을 하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젠 그의 전부였던 싱커는 스위퍼를 위한 피칭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의 피칭 구조는 싱커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스위퍼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던진 구종 역시 스위퍼입니다. 38.5%, 싱커 34.2%로 많이 구사를 했죠. 이렇게 많이 던지면 타자들이 스위퍼를 엄청나게 경계를 하지만 타자들은 그의 스위퍼를 건들지 못했습니다. 스위퍼로 잡은 삼진이 37개입니다. 싱커로 잡은 삼진이 9개인 것에 비하면 그의 스위퍼가 결정구로도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적인 지표 또한 매우 훌륭합니다. 스위퍼 피안타율 0.12, 피장타율 0.173, 우바 0.149, 헛스윙률 49.2%, 시즌 최고의 스위퍼 투수였다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지표를 기록하게 되죠. 만약 이런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트레이넨이 올 시즌 선보였던 성적은 절대 보여줄 수 없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죠. 2년간의 공백을 끝내는 상황, 자신의 주무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준비한 것이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두운 터널을 그냥 아무런 빛 없이 걷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해냈고 증명해 보였습니다. 어느덧 다저스에서 생활이 4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끝이 보이지 않는 시련과 아픔, 그리고 감히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도 모두 겪게 되었습니다. 트레이넨과 다저스의 계약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과연 트레이넨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이젠 오클랜드의 트레이넨이 아닌 다저스의 트레이넨이 더 가까워진 그는 그의 선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영예로운 순간을 함께한 다저스에 남아 선수 생활을 마무리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떠나 끝없는 투쟁으로 가득했던 그의 커리어와 같은 또 하나의 투쟁을 만들어낼까요? 2024 무적 불펜 다저스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던 트레이넨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